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파면당한 내란숙의 윤석열이 일주일 동안 파티를 열고 나서 금요일 저녁 5시 황금 시간대를 노리고 퇴거하는 모습에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대학생들과의 포옹은 더 기괴했습니다. 이미 기획된 것이 드러났고 커뮤니티에는 이들 대학생들을 히틀러의 청년단이었던 유겐트처럼 윤켄트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대교를 건너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윤석열의 이사쇼는 폭망합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 도착해 윤석열은 기괴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발언을 합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고 그래서 승패가 있습니다. 정치인의 경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군대의 무력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내란을 시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파면을 당한 대통령입니다.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윤석열은 부정한 경쟁 행위를 하여 몰수패를 당하고 다시는 스포츠를 할 수 없도록 스포츠계에서 추방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평생을 비열한 방법으로 싸워서 트로피를 챙겼던 윤석열은 몰수패와 함께 이어질 법적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아 명백한 패배에도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정신승리의 말을 마구 던지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열에게 현타 같은 것은 오지 않습니다. 망상하는 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에게서 진심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민 여러분은 그 같은 기대는 아예 하지 않고 윤석열을 보아야 합니다. 소각장에 던져진 쓰레기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윤석열의 망상과 현실 왜곡은 집권 시기 내내 계속되어 온 것이고 그 완결판이 윤석열 둥기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에 윤석열 기각이었는데 갑자기 둥기 맞은 듯 측근이 전한 탄핵 인식에 따르면 윤석열은 현재 결정이 기각될 것을 확신했고 그러기에 파면되자 둥기에 얻어맞은 느낌이라 했다 이겁니다. 자,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말은 다른 한편엔 아직도 법을 조작하고 사기치며 생존의 방법이 남아있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일주일간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서 파티를 한 자신감의 근거엔 여럿 법적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블루파크에 출연한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저가 왜 있었을까를 여러 각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구속 기소 될 수가 있거든요. 직권남용 등.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직위원 그 재판으로 집중한다. 어차피 재판해야 되니까 14일부터. 그러면서 그것도 비공개로 지금 재판한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포토라인에 안 쓰겠다. 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가 기소로 안 되겠다. 자, 아직도 윤석열에겐 심우정과 직위원이 있어서 형사재판에 희대의 특혜가 예정되어 있고 헌재의 이완규 알박기를 통해 이재명 당선 이후에도 얼마든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플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겸리공에서 강유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저들은 법을 총처럼 휘두르고 칼처럼 쓰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이 돌아와도 아마 군사 계엄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법으로 계엄할 것 같다는 표현을 했어요. 네, 이 법비들은 깨달은 거죠. 아이, 법이 더 쉽네. 법이 더 구멍이 많고. 자, 뭐냐면 첫 번째. 사법부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직위원 판사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중인 황실이에 다 보는 데서 즉시 항소를 안 했어요. 풀어줘버렸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순회라는 사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을 움직이면 가능했고, 그때 벌써 3월 28일 일이 다 일어났죠. 자, 그리고 어떤 거냐면, 헌법재판소에 잘 움직이면 다 가능하겠네라고 생각한 이들이 끊임없이 흔들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고광석 작가는 뉴스공장에서 강유정 의원이 한 말에 크게 공감한다. 군사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지금 사법 쿠데타는 진행 중이라는 것. 그렇다. 판사를 수거한다는 내란 계획에 대해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마디도 없었다. 서부지법이 유린당해도 사법부의 대응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사 윤석열에게 쫄았거나 윤석열의 쿠데타에 공감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쥐기한 판사는 내란숙의 윤석열을 석방해 주었고 심우정은 이것을 방기했다. 한덕수는 대통령 몫에 헌재재판관의 검찰주의자 이완규와 이상한 판사 함상훈을 지명했다. 이것은 새로 출범하는 민주정부의 고삐를 틀어쥐고 심지어는 새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 수 없다. 하나하나로 보면 각기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모든 것을 모아놓고 보면 이것은 바로 사법 쿠데타의 퍼즐 조각이다.
깨어있는 일부 군 간부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무력에 의한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어쩌면 군사 쿠데타는 다시 안 일어날지 모르지만 법을 이용한 반동은 더욱 거세질지 모르겠다. 그들은 법치주의와 법정의 실현을 강조할 것이다. 언론기업을 포함 우리 사회 곳곳에 왕당파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새 민주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되어도 이처럼 개혁과 정의 실현에는 장애가 도처에 불거지고 발목을 잡을 것이니 설사 이재명이 당선된다 해도 마냥 기뻐할 수도 없다. 참으로 험난한 민주여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듯 이완규 알박기는 국회에 의해 제압될 것이고 이어 법제처장 자리도 탄핵시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형사재판 특혜는 국민들이 사법부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심우정도 탄핵될 것이고 무엇보다 짧은 대선 기간 윤석열의 정치 개입은 국힘을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가겠지요. 박선원 의원과 이성현 의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절연을 하고 싶어도 윤석열이 저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도 끊을 방법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경선 기간 동안 예. 한 3주 동안은 끊을 수가 없어요. 55만 당원 중에 예. 적어도 한 25만 정도는 예. 친윤이다. 예. 그러면은 25만 원이면은 당원의 한 50%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 가지면은 판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벌써 나경원 의원한테 출마하라고 했었지. 또 김문수 또 저기 후계자설이 있지. 네. 또 한덕수 설이 있지. 이 세 사람한테 이걸 조금씩 뭐 10만 표, 5만 표, 뭐 10만 표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자기도 크게 영향력이 없지만 다음 2주는 그래도 갑이에요. 네.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제가 작년 내란 저지르기 전에 작년에 보니까 한 100건 정도 되던데 네. 제가 보면 검찰이나 공수처 경찰에서 아마 윤석을 또 영장 쳐서 구속 영장 낼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김건희 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합니까?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이제 그 경찰에서 검찰에서 예. 뭐 출석 하겠다고 네. 출석 요구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는 검찰에서 마지못해 할 것 같은데 아하. 네. 그리고 김건희도 특검을 해서 전부 다 수사해서 내란에 관여했냐 안 했냐 그거 다 밝혀야 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최근에 합정까지 나왔거든요. 예.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정말 도망갈 수가 없죠. 그거 확정이 공소시효가 됐기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빨리 뭔가 해가지고 정지를 시키든지 조사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또 기소할 이 조사가 어렵지 않은 때문에. 어렵지 것 않아요. 같거든요. 있는 거에다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예. 법원 판결문이 예. 빨리 김건희를 구속 기소해라. 거기 이렇게 넣어서 말하거든요. 넣으면 예, 돼요. 넣으면 돼요. 자, 결국 윤석열은 검찰과 국힘 모두를 데려가는 물귀신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